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 딱 붙는 상의를 입었을 때 좀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온 살들이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죠. 특히 등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속옷 라인 밑으로 좀 살이 삐져나와서 불룩한 경우가 있으신데요. 보통 보정 속옷들도 이 아랫배나 옆구리 살을 조여주는 보정 속옷은 있지만 이 등살까지 커버가 되는 보정 속옷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생님, 저는 아랫배도 신경이 쓰이지만 특히 등살 브라라인 살은 보정 속옷으로도 커버가 안 돼서 이 부분 살을 좀 빼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등살을 빼는 방법, 날씬한 뒤태 라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이 토요일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이 지방에서 KTX 또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술 결과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멀리서 오시면 제가 뭔가 이 책임감이 더 투철해져서 저를 믿고 멀리서 몇 시간이나 걸려서 첫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인데 무조건 결과가 좋게 해서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제가 주사를 해도 좀 용량을 좀 많이 해드리고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드려서인지 대부분은 결과가 많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전북에서 오셨던 환자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체형 시술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등살, 브라라인 아랫살이 좀 불룩 튀어나와서 이 부위로 지방분해 주사를 맞는 분이었습니다. 자, 1주 간격으로 4회를 시술하는 분이었는데요. 오늘이 4회차 마지막 시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차트에는 시술 부위가 브라라인 등살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위에 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차트를 다시 봤죠. 이상하다. 브라라인에 살이 거의 없는데 왜 시술 부위가 여기가 맞나 봤더니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 등살 브라라인 살은요, 지방분해 주사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브라라인이 정말 핀칭이 앉을 정도로 지방이 거의 줄어들어서 브라라인 대신에 이 뒷부유방이라고 하는 부위로 부위를 변경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팔다리는 활동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지만 등 쪽은 움직임이 굉장히 적은 부위입니다. 이 등살 쪽으로 혈액 및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건데요. 이 등 쪽 순환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부동의 자세로 계속해서 앉아있는 학생이나 회사원, 또 임산부나 주부님들에게는 더욱더 이 등살이 집중적으로 붙기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잘못된 자세도 등살을 유발합니다. 자, 치중은 많이 나가지 않는데 다른 부위보다 유독 등살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런 분들은 허리를 펴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인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순환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복근이 약한 분들도 등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복근이 약한 경우에는 어깨가 상대적으로 움츠러들면서 등 근육을 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로 꽉 끼는 속옷을 입는 경우도 등살 쪽에 순환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등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이 등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면 될 텐데요. 자, 일단 첫째로 부동의 자세로 오래 있기보다는 이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으로 등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수험생이나 임산부 분들의 경우에 환경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틈날 때마다 등을 좀 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셔야 하는데요. 이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의식적으로 이 어깨를 좀 펴주시고요.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를 자꾸 아래로 내려서 승모근이 수축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 근육을 조이는 자세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근의 단련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근육들은 모두 움직임이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몸통 앞쪽의 근육인 복근이 약화되게 되면 몸 뒤쪽의 근육인 등 근육이 수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앉아있을 때에도 복근에 힘을 주는 습관이 좋겠고요. 틈날 때마다 크런치라든지 레그레이즈 동작으로 복근을 좀 단련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꽉 끼는 속옷이나 보정 속옷은 등 쪽의 순환을 좀 억제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정 사이즈의 속옷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습관 변화의 방법으로도 좀 남아있는 등살 브라라인 살이 너무 신경 쓰이신다면 이 시술적으로 좀 빠르게 등살을 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등살을 빼는 가장 효과가 좋은 시술은 단연 지방분해 주사입니다. 이 등살은 지방분해 주사의 효과가 가장 빠르고 또 크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보통 다른 부위들의 경우에 시술 횟수가 증가할수록 사이즈의 감소가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라고 한다면 이 브라라인 살, 뒷부유방 살의 지방분해 주사의 효과는 시술 초기부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편입니다. 보통 1주 간격으로 4에서 5회 정도를 시행하는데요. 1회 시술하고 나서도 바로 볼륨 감소 효과를 확실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이 부위는 또 남자친구분이나 남편분들이 그 효과를 바로 알아봐 주시는 부위인데요. 1회 시술하고 나서 다음 주에 병원을 오시면 선생님, 남자친구가 등살을 평소에 이제 손잡이처럼 잡으면서 놀려댔었는데 여기가 덜 잡힌다고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남자친구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에서 5회 시술 후에는 불룩하게 손잡이처럼 잡히던 것이 거의 잡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등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등 쪽에 순환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해주는 이런 생활 습관 변화가 기본이 되어야겠고요. 자, 그래도 남아있는 등살, 그리고 D-Day가 얼마 남지 않아서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든지 중요한 날을 앞두고 등살을 좀 빨리 빼셔야 한다면 지방분해 주사와 같은 시술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